자,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제는 뭐냐면 참 또는 거짓을 판명할 수 있는 수학적 문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봤는데 이건 참이다, 거짓이다 판정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때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달라지는 수학적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1은 3이다. 그럼 이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정해져 있지 않죠. x에다가 내가 만약에 0을 대입했다. 그럼 거짓이 되죠. 하지만 x에다 2를 대입했다. 그럼 참이 된단 말이에요. 숫자를 뭐를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즉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수학적 문장이나 식, 그것을 바로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명제의 목적은 뭐냐? 참거짓을 판명할 수 있으면 그걸 명제라고 부른다고 했기 때문에 참거짓 판정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자,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정하는 것 자체를 진리값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은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참을 만드는 값, 찾기, 바로 그게 조건의 목표예요. 그러면 조건을 참으로 만든 그 집합을 모아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그 조건들의 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2 곱하기 x-3은 0.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해집합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해집합을 2하고 3이에요. 그럼 해집합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해집합이라고 하는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방정식은 x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명제예요? 아니면 조건이에요? 조건이죠. 왜? 참 거짓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건이라고 한다면 진리집합을 찾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x값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미 그거 찾는 훈련을 했어요. 2하고 3이 해집합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 조건의 뭐라고?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냐?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수학에서 말하는 이 조건의 한 부분집합이구나, 한 종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x 세제곱은 1이다. x는 실수라는 조건을 주어지면 x제곱이 1이면 사실 요거 이렇게 넘어와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실근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허근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x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진리집합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전체 집합을 1, 2, 3, 4로 가지는 어떠한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 썼냐면은 x가 2보다 작은, x는 2보다 작다라고 줬어요. 그럼 이거는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x가 2보다 작은 걸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보다 작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x값이 뭐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참이 되고 때로는 거짓이 되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그 진리집합은 뭐밖에 없다? 1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x는 5보다 작다. x가 1일 때도 2일 때도 3일 때도 4일 때도 모두가 성립하죠. 그러면 이건 진리집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이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집합 자체가 전체 집합인 경우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참인 명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참이라는 건 뭐냐면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그게 항상 옳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항상 참이니까.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늘 옳으니까. 이거는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맞고 2, 3, 4 집어넣으면 틀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거짓 판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참인 경우만 모아서 진리집합을 찾는 것으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언제나 참인 거예요. 즉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풀어봤더니 진리집합이 뭐가 나왔어요? 전체 집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다?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놨어요. x가 0보다 작다? 원소를 대입해봤거든요. 1, 2, 3, 4 이 네 개 중에 0보다 작은 게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진리집합을 구해봤더니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진리집합을 구해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 공집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x 값이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그건 늘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인지 명제인지를 구분하려면 일단 조건이라고 치고 진리집합을 찾아봤더니 그때의 진리집합이 만약에 전체 집합이 나왔다. 그러면 항상 참이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인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봤더니 진리집합이 뭐가 나왔다? 공집합이 나왔다. 그러면 x의 값에다 어느 걸 대입해도 늘 거짓인 거죠. 그러면 그건 늘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건이 아니라 명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부정이 여집합과 같다는 건 이러한 논리입니다. 자, 원래의 수학적인 어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부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앞에 요거를 붙여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름을 붙입시다. 조건 A. 자, 조건 A를 부정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조건 A의 진리 집합 자체를 우리가 라지 A라고 했다고 칩시다. 뭐 그러면은 뭐 어쨌든 원소가 쪼라락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조건 A를 부정한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거예요. 뭐다? 바로 A의 여집합 관계를 가진다. 그게 바로 부정이 여집합을 의미한다는 논리 구조예요. 아시겠죠? 자, 원래 조건의 진리 집합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해서 만든 이 새로운 조건 A의 부분 집합을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원래 조건의 부분 집합을 알고 있다면 그것의 여집합을 함으로써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 이것을 부정하고 싶어요. 부정. 그럼 일단 이렇게 써야겠네요. 이렇게 쓰고 x가 0보다 크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생님 0보다 크다의 부정이니까 그럼 x는 0보다 작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고요. 여집합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x가 0보다 크다. 즉 우리가 예전에 집합 단원에서 여집합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떠한 집합의 여집합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깔고 즉 뭘 알아야 여집합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전체 집합 U를 알아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 보세요. 어떤 집합 A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여집합을 알고 싶대요. 그럼 여집합은 여기 밖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집합 U를 모르고서는 A 빼고 나머지 이 밖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쫙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뭔지 알기 위해서 x가 0보다 크다. 어떠한 숫자의 범위를 전체 집합 전체 실수로 따졌을 때 그 범위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기준이 지금 0 아닙니까? 그러면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어떠한 숫자는 0보다 크거나 또는 x는 0보다 같거나 또는 x는 0보다 작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를 부정을 했대요. 이거를 부정했으니까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표현한 게 바로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아까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은 때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수학적 문장, 수식 이런 걸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두 개로 이루어진 참 거짓이 판명 가능한 그런 명제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개의 조건 P와 그리고 Q로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참거시를 판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리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참거짓 판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이면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정 부분이다,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Q이다 뒷부분을 바로 우리가 결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수학적 기호로 쓰면 P이면 Q이다를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 두 개. x가 4의 배수이다. 조건 맞나요? 그쵸? x값에 따라서 x가 1 들어가면 거짓이고 2 들어가면 또 거짓이고 4 들어가면 그때는 참이고 뭐 그런 식이죠. 그쵸? 그래서 조건 하나 있고 조건 두 개 있는 거죠. 요거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명제의 참 거짓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진리집합 한번 찾아볼까요? 4의 배수라는 진리집합은 4, 8, 12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의 배수다 그러면 2, 4, 6, 8 이런 식으로 쭉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로써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명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거짓 판정은 오로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만 판명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거 맞죠? P이면 Q이다.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포함 관계를 따져야 돼요. 자, 포함을 따지면 오른쪽이 이렇게 된다는 거 지금 보이시죠?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집합을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P이면 Q이다를 우리가 참으로 판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참이라고 판명이 돼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 P이면 Q이다를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써서 표시를 하면 이게 이미 얘는 참으로 판명이 됐구나라는 사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역이 대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이면 Q이다라는 원래의 명제가 있을 때 그것의 영명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Q이면 P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다가 뭘 만들 거냐? 이 명제를 만들 거예요. 자, 이 명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가정과 결론을 동시에 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대우명제를 만들고 싶은데 대우명제가 매우 중요해요. 대우명제는 역하고 이 과정을 동시에 해주면 돼요. 가정 결론 위치 바뀌고 두 개 다 부정해주고.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대우명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명제와 여기에 있는 이 명제 관계도 어때요? 서로 대우 관계예요. 그렇죠? 얘랑 얘 위치 바뀌었고 두 개 다 부정돼 있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 역시도 이렇게 내려갈 때 지금 요거 부정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걸 이 명제 관계라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두 명제는 보니까 가정하고 결론 위치만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요 관계도 바로 역관계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명제를 가지고서 이 대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명제의 참거짓부터 한번 판정을 해볼까요? 자, 4의 배수 이면이라고 했으니까 4의 배수는 우리 아까도 구했다시피 4, 8, 12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의 배수라는 거는 2, 4, 6, 8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거든요. 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참이다라는 사실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서 우리가 영명제를 만들 거거든요. 근데 영명제는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럼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 자, 이것에 대한 참고짓은요 말로 하지 마시고 진리집합을 또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집합이 2의 배수니까 2, 4, 6, 8 쭉 나갈 것이고 4의 배수니까 4,
8, 12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렇죠? 자,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요게 참이기 위해서는 집합의 대소 관계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요 지금 요거 집합 진리 집합들 보면 아시죠?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명제는 참인데 영명제를 만들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여기 거짓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밑에다가는 못 만들 거냐? 이제 이명제를 만들 거예요. 자, 이명제는 두 개 다 부정하면 되죠. 자, 4의 배수가 아니면 2의 배수가 아니다. 진리집합을 구해봐야겠죠. 그럼 4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1, 2, 3, 4 빼고 그 다음에 5, 6, 7, 그 다음에 8 빼고 9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2의 배수 아닌 건 1, 3, 5, 7, 9 이렇게 쭉 나가겠죠. 됐습니까? 자, P면 Q이다가 이렇게 성립을 하려면 이렇게 가는 것이 성립을 하려면 집합의 포항해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얘가 더 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우명제를 만들어 보면 대우명제는 자 역시 2의 배수가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2의 배수 아니면 써보면 이미 다 써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2의 배수 아니라는 건 홀수 1, 3, 5, 7, 9 이렇게 쭉 나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의 배수 아니다 1, 2, 3, 그 다음에 4 빼고 5, 6, 7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쭉. 그러면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원래의 명제의 참거짓을 판명해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명제는 거짓, 이명제도 거짓. 그런데 대우명제는 뭐? 참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만 보면은요. 원명제가 참일 때 이 영명제는 이처럼 거짓이 나올 때도 있고 하지만 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참이다. 원명제가 참이면 영명제가 항상 참이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 자체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이 명제는요. 원명제가 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명제는 거짓이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이 나올 때도 있고 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참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즉, 이 역시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원명제가 참인데 대우명제를 구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참이에요. 이 대우명제들은 원명제가 바로 참일 때 대우명제는 항상 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명제의 가치는 뭐에 있느냐? 원명제를 바로 증명하기 좀 어려울 때 지금은요. 진리집합을 이렇게 다 표시했기 때문에 바로 참거짓이 바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바로 원래의 명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명제를 증명함으로써 야 대우가 참인 거 봤지? 그러니까 얘도 참이야 라고 증명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즉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 얘는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원명제가 참일 때 영명제 거짓이고 이명제 거짓이고 대우는 참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원명제가 참인데 여기나 이도 역시 참이 나오는 명제를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AB와 AC가 같으면 즉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으면 각비와 각시가 같다. 각비와 각시가 같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은 그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외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로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아,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각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역을 만들어 볼까요? 자, 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비와 각시가 같으면 이면 변 AB와 변 BC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금방 가능하죠.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러면 두 변의 길이도 같다. 그렇죠? 두 개의 각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뭐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명제를 해 볼게요. 자, AB와 AC가 같지 않으면 이면 각B와 각C도 같지 않다. 이것이 바로 이 명제거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두 변의 길이가 같지 않으면 그건 이등변 삼각형 아니죠.
같지 않으면 각이 같을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아닌데 이게 맞다. 그러면 한 조건은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다. 한 조건은 이등변 삼각형이 맞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서 이등변 삼각형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 역시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우 명제를 좀 만들어 보면요. 대우는 뭐 하기도 전에 당연히 참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자, 각 B와 각 C가 같지 않으면 이면 AB와 AC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같지 않으면 이등변 삼각형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도 같지 않다. 당연히 이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때에 따라서는 원명제가 참일 때 여기나 이 모두 다 참인 경우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원명제 참이니까 대우명제는 당연히 참이고요. 아시겠죠? 자, 먼저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지기 위해서는 자, P이면 Q이다와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의 참 거짓을 다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케이스가 총 3개로 나오는데요. 먼저 P이면 Q이다는 참이고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는 거짓인 경우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가 거짓이고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가 참인 경우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역시 참인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각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부르냐면은요. 자, 이 상태는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보세요. P는 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어거든요. 주어가 화살표를 지금 주고 있죠. 받는 건 안 되고 주기만 하고 있죠. 그러면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 분 조건. 주어를 바꾸면 Q는 P이기 위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주어가 중요합니다. Q. Q가 지금 화살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받고 있죠? 주지는 못하고 받고만 있죠? 주어가 받을 때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P는 Q이기 위한 보니까 주어가 주지는 못하고 받고만 있네요. 그래서 바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Q는 P이기 위한 봤더니 주어가 Q거든요. Q가 어떻게 돼요? 주어 화살표를 주고 있죠. 받지는 못하고 주어가 주면 바로 충분 조건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PQ가 서로 화살표를 주고받을 때는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 즉 이건 뭐냐면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또 동치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두 조건의 진리집합이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